안녕하세요. 어, 사실은 유튜브를 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유튜브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소신 발언이라기보다도 걱정, 그리고 지금 20대, 30대들의 분노,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을 함께 공감하면서,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이 꼭 잘못됐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얘긴 즉슨 사회라는 것은 정답이 없어요.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보지 않는 한 그 결과는 어느 집단에선 잘못일 수 있고 어느 집단에서는 옳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잘못과 옳음을 감히 판단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과정에 반하는, 과정에 만약에 반대가 된다면, 우리가 이 나라가 지금까지 존립되어 온 과정에 반한다면 그건 잘못됐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공부하는 사람이고 교육자이기도 하고 연구자이기도 한데, 지금의 모든 현상들이 사실은 저하고 아주 떼고 나서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기에는, 이 나라에서 저 또한 작지만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여러분도 분명히 그러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애국이라는 표명을 하던, 아니면 뭐 시민이라고, 뭐 옳은 시민이라고 자신을 표현하던 그런 마인드로 분명히 지금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행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은 사실 조금 근본적인 얘기로 자꾸 거슬러 올라가서 근본적인 과정에서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저는 지금 누구 편을 들고 싶은 게 아니고요. 20대, 30대가 뭘 잘못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40대, 50대가 잘못했다고 말할 것도 아니고, 한나라당이 잘못했다, 국민의힘이 잘못했다, 민주당이 잘못했다 이런 것 또한 할 얘기가 아니에요. 하는 얘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됐냐는 Y적인 관점입니다. Y.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란 정답이 없어요. 없다기보다는 모호하다. 규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하지도 않고요. 영원도 안 합니다. 왜? 어떠한 집단이 다수로 돼버리면 그 집단이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떠한 성격과 문화, 뭐 배경 이런 것들이 다수가 돼버리면 그냥 그게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 집단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모르고, 어느 나라에서 하물며 결혼 제도 또한 사회적인 건데, 어느 나라의 어느 소수 민족들은 우리나라와 결혼 제도가 전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사회란 결과론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과정. 그 과정 안에서 흡수가 되느냐, 예, 배척되느냐. 지금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지내고 있고, 이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지는 각자들의 어떠한 마음들이 모이고, 이제 소수가 다수가 되기도 하고, 다수가
뭐 소수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다수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이 첫 번째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거는 미안하다는 말입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40대입니다. 40대. 왜 미안하냐? 20대 당신들, 그러니까 20대에 지금 여러분을 이렇게 사회화 하게 만든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안 틀렸다, 옳다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틀렸다는 전제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옳을 수도 있어요. 옳기 때문에 미안한 거예요.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라는 표현보다도 그냥 인정이에요. 인정.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해가 될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해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인정과 이해는 다르죠. 이해는 깊이 그 안까지 진짜 공감이 된다는 건데, 인정을 하는 거와 공감이 여기서 플러스가 돼야 이해가 되는데 공감까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정은 돼요. 왜냐하면 제 40대,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은 안 했지만 40대의 40대에서 50대 이 나이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분들이 지금 20대 초반이나 30대까지는 안 갔을 것 같고요. 30대 초반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뭐 50대 때 결혼하셨다는 50대 분들은 더 미안해야 합니다. 네, 더 미안해야 합니다. 지금 4050이 30대, 50대의 지금의 여러분들을 양육했어요. 교육을 했습니다. 가정교육이죠. 지금 정치적인 문제가 단 하나의, 지금 뭐 선관위 문제, 뭐 현 정권에 대한 뭐 분노, 그리고 뭐 내란, 이 표현도 뭐 20대에게는 되죠. 내란이 모두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쿠데타로고 이 50대 40대는요 윤석열 정권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잘못이라고. 이건 쿠데타다. 왜? 여기 Y 또 왜? 이 세대들은 60, 70년대를 살아오신 세대인데요. 이분들에겐 독재, 정권에 대한 뼈아픈 이것이 잘못됐다고 사회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회를 살았던 거예요. 이것이 아픔이 잘못이었다 하고 교정돼서 그것을 수정해서 이제 우리가 이분들이 60, 70년대에 살았던 이분들이 민주주의를 회복했다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독재 정권이 오게 되면 이 자부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학생운동, 열사들, 광주, 이것도 민주항쟁으로까지 이끌어왔고, 이 아픈 독재 정권에서에 있었던 쿠데타와 뭐 유사한 학살, 같은 민족들을 학살했죠. 이런 단어들이 이때 막 서슬퍼렇어요. 서슬퍼렇게 뼈아프게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 하는 행동이 쿠데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독재적이고 무능하고, 이때 이 독재 정권을 했었던 전두환이며, 전두환이와 박정희, 이 두 축이 지나고만 보니까 별반 우리가 나와 다르지 않은 거, 오히려 얘는 육군 사관학교 나왔고 대학도 안 나왔고 정치보다는 군사 독재였잖아요. 그러니까 군사 독재, 군부대, 이런 군부대 권력 이런 것들에 대해 아주 싫어한단 말이에요. 응? 이런 군 권력 이런 것들에 대해 억압을 받고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 세대입니다. 근데 이 세대들이요 반성해야 돼요. 이 세대들이 저 포함해서. 저 말고 50대는 정말 더 반성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은 50대, 60대예요. 지금. 이걸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됐던 민주주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을 뽑아놓고도 적극적으로 사회를 옳은 방향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했어요. 하지 못한 시민들이에요. 아이고. 시민이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막 반성도 해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 50대가요. 자신의 자식이 20대, 30대들을 정확하게 민주주의 교육을 못 시켰어요. 왜? 또 여기 why? 정치적인 신념은 맞을지 모르지만 경제적인 신념은 그 정치적인 오름의 민주주의와 정치적인 신념이 이거를 어떻게 정치적인 신념 있잖아요. 이거는 나름 뭐가 그르고 옳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사회가 민주주의가 돼야 되는지 민주적인 정치적인 신념은 알았으나 몸소 경험하고 체험해서 알았으나 민주주의적인 경제적 신념은 이게 같지가 않아. 이게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즉 이 먹고 사는 경제적인 거와 자신들이 겪은 이 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요. 정치, 행정, 이게 행정이죠. 행정, 그리고 이제 경제가 있잖아요. 이게 같아야 돼, 이념이. 사상, 이념, 그리고 이제 거기서 법도 이제 행정적으로, 법은 사법권이니까 행정, 사법, 법, 이런 것들이 이게 서로가 이게 맞아야 돼. 그러니까 경제사범이나 경제적으로 뭘 잘못했어도 법으로는 손방망이
경제 사범도 막 정치인이 되는 거야. 막 국회의원 이런 거는 있잖아요. 또 관용을 베풀었어. 50대들이 왜? 자기가 여기에 들어가고 싶었거든. 여기에 경제적 어떤 부가 이제 또 나오는 게 이때 이제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이라는 키워드가 50대들에겐 이 가난이 내가 성공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이런 가부장 그 가정에서의 그 가난한 세대를 아직까지 겪은 세대란 말이에요. 이 60, 70, 80까지는 아니에요. 60, 70. 요 세대들이 가난했어요. 서울의 상경에서 뭐 이때 뭐 이산가족 찾기도 하고 막 그랬었고 이제 텔레비도 막 그때 초반에 막 털 나오고 뭐 그럴 때니까 경제적으로 나라가 막 이제 개발도상국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막 경제적 부흥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분들이 또 그런 경제적인 관념에 열심히 해서 부를 쌓아야 되고 어떻게든지 경제적인 거를 자신들이 취득해서 집도 사고 남들처럼 집으로도 뭐 그 전세 사기를 타던 뭐 집값이 막 천정부지 올라서 뭐 여기 사고 저기 사고 뭐 다주택자가 되던 자가 되던 뭐 전세 사기가 되던 그리고 여기서 뭐 양도세든 뭐 세금을 남들 어떤 부자들은 이렇게 왜 뭐 포탈했더라 세금을 뭐 세금에 대해서 추징 안 나오게 하려고 뭐 세금을 감추고 안 내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런 걸 모르면 오히려 바보 막 이런 소리 들고 세금 다 내면 바보 뭐 이러한 그리고 굉장히 영업하고 돈 버는 거에는 앞뒤를 안 가리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적인 신념과 사념으로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는 시민의식이 나름 있는 분들인데 경제적인 신념에선 민주주의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20, 30대들한테 뭘 얘기했냐? 돈을 이렇게 버는 거다. 아빠 봐라. 강남에 지금 이렇게 빌딩 사지 않았냐. 세금? 그거 조금 포탈하는 거야 원래. 세금도 조금 먹이고 저 국회의원 저 사람도 집이 한 뭐 10채더라. 다 그런 거지. 어떻게 그거를 다 그거 하고 살아. 법을 다 어떻게 지키고 살아. 돈과 연결된 거면 그럴 수 있어. 아주 관용. 갑질 또 거기에. 야, 돈 있으면 그럴 수 있는 거야. 이때 60, 70 거기다 이제 80 넘어가면서 이 땅으로 졸부가 되신 분들 이분들이 지금 자식 교육을 아주 편파적 경제적으로는 반민주주의로 키웠어요. 교육을 하셨습니다. 이게 미안한 거예요. 이거. 저 또한 그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희 부모님은 부자는 아니세요. 그렇지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모두 다. 그 마인드 자체가 그 부의 창출 쪽으로 쫓아가요. 그리고 저런 부자들은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우리도 지금 이렇게 노력하듯이. 근데 판가름 자체가 경제적 민주주의적인 경제 경제 자본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 안에서의 자본주의는 어떤 것인지 법을 지키고 세금을 내고 아닌 건 아닌 거라는 거를 지키면서 올바른 부자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갑질을 해도 되는 누가 갑질을 하면 그냥 갑질을 해도 되고 돈을 내가 내면 왕이고 이런 거를 다 배운 거야 20, 30대가. 근데 20, 30대가 지금 현재 무슨 상황에 처했어요? 부모 세대까지는 그런 혜택을 누렸다는 거예요. 경제적 관용 부분에서는 관용적으로 되게 막 법이든 뭐든 반민주적이어도 관용인 거야. 반민주적이죠. 어떻게 갑질을 합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평등하다니까요. 돈이 있건 돈이 없건 다 평등해요. 근데 돈이 있으면 안 평등했잖아요. 그게 당연했었잖아요. 부모님은 그걸 누린 거야. 그걸 보고 자란 거야. 아, 돈 있고. 제가 깜짝 놀랐던 건 강남에 100억 부자신 분이 계세요. 매우 친합니다. 매우 친해요. 그분은 이 딱 저가 얘기한 60, 70년대 딱 압구정에 신현대 아파트를 사시고 지금은 이제 그거 외에도 부동산이 많으세요. 근데 그 자제분들은 정말 착하긴 너무 착해요. 왜냐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았거든요. 고생이란 모르고 고생을 할 필요도 없죠. 언제나 자기 집이 있었고 이제 부모님하고 아직도 함께 그 신원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그 친구죠. 저한테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런 말 한 게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자기는 그때 당시에 이제 마포에 있는 그때 당시에 마포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대요. 어릴 때는. 그래서 이제 압구정으로도 이사도 오고 하면서 이제 집을 늘리고 재산을 늘렸죠. 아파트에 살 때 여기 옆에는 주공이 있었고 자기네 집은 그냥 일반 분양 아파트였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머니들이 놀이터가 이렇게 껴있으면 여기 사는 애들을 가리키면서 이런 말을 했나 봐요. 쟤네들은 그 나라에서 빌려주는 그런 아파트에 살고 아니면 싸게 해가지고 살고 우리 집이랑 다르다 이런 말을 했나 봐요. 그 이야기가 어린 나이에도 빈부의 격차와 갑질에 아주 표본적으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친구가 저한테 막 나는 어릴 때 놀 때도 그런 애들하고는 안 놀고 이렇게 지켜보면서 쟤네 집은 가난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지금 이 사태는. 네. 여기 있는 아이와 여기 아이는 다르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놀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도 안 부러워. 아니 자기는 왕따였다는 거야. 그때 애들이 안 놀아주는 거예요. 왕자 왕자병인가 봐. 근데 얘네들 막 어울려서 노는 거예요. 흙놀이도 하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자기는 미소를 띄었대. 뭐 가난한 애들끼리는 저렇게 노는 거고 나는 뭐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위안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네 집은 훨씬 더 평수도 넓고 더 좋은 시설이고 이게 보면 알잖아요. 이 세대들이 강남, 잠실, 서초, 이 남쪽 서울의 남부권에 다 남부 중심권에 다 집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기 식당에 가보세요. 되게 가족 중심적이고요. 클래식합니다. 되게 식구들이. 그런 분들이 밥 먹고 있을 때 정치 얘기하는 거 들어보시면은 가관도 아닙니다. 근데 이분들을 저는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건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50대 그리고 60대 분들이 자본주의에서 민주주의적이지 않았다는 교육을 했다. 이것은 잘못이다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당연하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민주주의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것을 막는 경제적으로 자신들이 누렸던 관용이라는 표현보다도 뭐라고 해야 될까? 그래, 관용은 아니라고 진짜. 관용 말고 봐주기식. 그걸 관용, 그밖에 적정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경제적으로 누렸던 관용적인 였던 시대가 아니라 굉장히 지금 불편하고 통제하고 억압하고 왜 집을 못 사게 하고 우리 아버지처럼 못 사게 하고 갑질도 못 하게 하고 세금도 다 내라고 하고 또 이제 나눠주라 그러고 이게 이들에겐 자유롭지 않다. 자유 침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유 침해다. 우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유 침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이건. 정치적 분노는 뒤에 있고요. 경제적 분노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까지 사실은 안 하고 싶었어요. 저는 유튜브를 할 줄도 모르고 그냥 답답하기만 한 상황인데, 이 지금 민주당에서 왜 20, 30대들이 국민의힘을 더 찍었을까라는 토론을 하고 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내가 지금 이것까지 나온 거예요. 뭐라더라? 민주당이 지금 현재 노인이 많아서 막 7, 80대 6, 70대 기득권 꼰대, 한마디로 꼰대들이 있기 때문에, 꼰대가 많아서 20, 30대들하고 소통할 수가 없다. 20, 30대와 공감을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이렇게 아니에요. 20, 30대가 노인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고, 꼰대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고요. 헛다리라고, 헛다리. 자유가 침해됐대잖아요. 이들이 말하는 건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자유가 붙고 안 붙고가 엄청 큰 거예요. 이 친구들은. 이 자유가 억압이고, 자기네들은 억압이고 마음대로 경제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혜택을 그동안 누려왔던, 아버지 세대에서 해왔던 경제적 혜택이나 경제적인 관용이나 경제적으로 많이 봐줬던 지난 정부가 그리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들도 아버지만큼 입장이 나란해질 수 있거든요. 나 때는 도저히 이제 아버지만큼 부를 쌓을 수가 없는 한계점에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복지국가를 지향해가는 이 민주주의의 발전에서 자기네는 태클을 걸고 싶은 거예요. 왜 이제는 안 되는 거야? 왜 우리 이제는 땅을 사면 땅 사서 부자 될 수 없는 거야? 왜 이제 서울 강남을 자꾸 억압해서 더 이상 부를 축적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내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아가지고 그거를 또 다시 부풀리고 싶은데, 아니면 그걸 유지하기라도 싶은데 이제 또 나눠주라는 거야? 세금을 더 걷는 거야? 왜 내가 그런 내가 옛날에 그 주공 아파트 건너편에 살아서 그때부터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열심히 일해서 나는 진짜 좋은 아파트 살았는데, 걔네들은 가난했잖아. 걔네들은 가난한 게 뭐 자기네 책임이지. 너네 아버지 어머니가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런 거잖아. 그렇게 살았으면 그렇게 살으라고 왜 내가 가진 걸 뺐냐고, 이거예요. 2탄은 열심히 살지 않은 게 아니라 기회가 없었다라는 버전으로 쓰고 싶지만, 일단 여기까지. 지금 그들은 그런 마음으로 자유롭지 않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50) 60 70 거기에 이들의 그나마 40대가 왜 민주주의를 하냐면, 이 50대 60대 70대들이 중에서도 좀 가난한 군단 있죠. 가난한 군단.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빈부의 차가 조금 서민 쪽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강남 그 중심부 말고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적인 정신의 자본을 획득할 수밖에 없어요. 정직하게 돈을 벌고 땅이나 뭐 이런 걸로 뭐 크게 급등한 게 아니라 그냥 변두리는 사실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잖아요. 그 내가 사는 집, 이런 집에서 살고, 뭐 강북구에서 살고, 그냥 여기서 동네에서 살고, 아직도 가시면은 되게 뭔가 막 경쟁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되게 문화를 소중히 생각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전통과 뭐 문화를 계승하고 싶어 하고, 내가 살았던 동네가 잘 유지됐으면 좋겠고,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지금 이제 개발이 되면서 또 거기에 또 돈을 가진 사람들은 또 개발할 땅이 없으니까 서울 지역에 어느 곳에서도 신축이 생긴다 하면 막 그쪽으로 또 사람들을 부추기고 뭐 돈을 올려서, 어쨌든 서울 강남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렇게 집값들이 올라갔지만,
40대들이 50대들이 그나마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민주주의적인 사고를 학습했잖아요. 그동안의 독재와 권력에 대한 어떤 부당함 이런 것들을 몸소 느끼면서 그걸 교육받았기 때문에 진행해 왔고, 그중에서 바른 민주주의적인 태도로 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똑같이 민주주의적인 집단들이 지금 그나마 이걸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네. 강남, 서초 이런 뭐랄까 이거 땅 투기가 만연했던 이런 지역, 잠실, 송파라고 하죠. 송파 이 지역에 밀리신 분들도 있어요. 이 5, 60대 중에. 저는 여기서 오래 살았고, 저는 강남에서도 살았고, 어릴 때 강남에서도 서초도 살고, 저기 뭐 의정부도 살아보고, 이렇게 진짜 다양하게 겪으면서 그 분위기와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이것저것 어느 정도는 알아요. 저는 이제 유년 청년기 시절을 강남에서 살았기 때문에 매우 저도 갑질할 줄 알아요. 저희 어머니가 갑질했던 거 저 보기도 했고 치맛바람도 받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객관화시키면서 살았고, 저희 아버지는 완전 반대였어요. 아버지는 전라도 출신이기도 하셨고 광주 민주항쟁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민주주의적인 부분도 있었고, 또 부모님 자체에도 그렇다 해서 뭐 이제 투기를 하거나 이런 거는 좀 기회가 없어서 못했어요. 열심히 살아서 돈을 되게 많이 벌었었던 적도 있었지만 그거를 그렇게 뭐 땅으로 이렇게 하거나 그런 거보다는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그래서 확장하고 가게를 확장하고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쪽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업가 정신 쪽으로, 장사 정신 쪽으로 해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쪽으로 하셨지 투기는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부자가 되지 못해서 결국은 저희는 다 각자 따로따로 살기도 하고 뭐 의정부, 왜냐면 여기 밀린 거예요. 여기에 집과 땅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밀렸어요. 지금 밀려 있기 때문에 저희도 밀렸어요. 그래서 경기도로 다 이사를 갔어요. 지금은 경기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저는 현재 서울에 살지만 저도 경기도 살아봤고, 근데 이게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요. 제가 이러한 기본 베이스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의 모습을 보면은 이 투기를 하신 사람들, 투기 이거를 이제 투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투자를 한 사람이라고도 칠게요. 투자도 되고 투기도 되고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지금 투기했다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엔 다 땅을 사는 게 내 집을 사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강남에 샀다, 서초에 샀다, 뭐 분당에 샀다, 뭐 의정부에 샀다, 아니 그건 경기도니까, 아니면 잠실에 샀다, 뭐 강동구에 샀다, 그건 내가 선택한 나름인 거지. 그게 이제 강남에 사면 투기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투자를 한 사람과 투자를 못한 사람의 차이로 나누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도 뭐 가끔가다 부모님한테 왜 투자를 안 했냐고 뭐 그냥 우스갯소리 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이 투자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들은요 그나마 여유가 있는 고액연봉자인 거예요. 시간이 그 한 시간이 그래도 자기가 일한 만큼 충분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한 시간을 내가 일 안 하고 있어도 주식이랑 시간을 때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노동자는요 개미같이럼 일을 하는 시간에 언제 그 주식을 해요. 지금은 NXT나 생겨가지고 밤에 뭐 퇴근하고 할 수나 있지. 예전에는 그 주식 할 수 있고, 이거 집 보러 다니는 것도 누가 보러 다닙니까? 양가 부모님도 다 맞벌이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이 동네에 살고 있지 않은 한 여기서 집 사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이거 다 알아보러 다녀야 되고 집도 이사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부 노동자들은 민주주의적인 그냥 자본 이런 거에 대한 그냥 순리대로 살아온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경제나 정치가 민주주의적인 집단으로서의 사고방식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부모님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저축해가지고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집을 사고 그 집에서 그냥 살고 있고 엉덩이 붙여서 뭐 이거를 전세를 주고 뭐 또 이 집을 옮기고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싶어도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왜냐면 그건 다 세습이에요. 배우는 거예요. 세대를 통해서. 그런데 이 강남 서초에서 집을 사시고 또 뭐 이렇게 어떤 그 부동산 업자들,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이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여기 부동산 업자들이 또 끼죠. 어쨌든 이 업자들을 통해서 투기가 이제 투자해서 투기로 가는 거예요. 이게 투기로 가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브로커가 끼는 겁니다. 브로커. 이게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런 소식들을 알려줘서 아유 뭐 어머니 이 집을 사고 여기 전세를 이만큼 주고요. 또 단집을 사세요. 그래가지고 자기 돈 없이도 이렇게 집을 여러 개 넣으면 나중에 오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도 이런 투기꾼들이 여기 많이 모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고 과정이에요. 이런 거를 이 5060의 강남, 서초, 송파 이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의 20, 30대들의 어떤 기본적인 지금의 사상, 지금 반민주적인 자유민주주의라고 주장하면서 민주주의를 오히려 흔드는 경제적 반민주를 자유민주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들도 정치적으로 쿠데타나 이러한 이거보다 이 정치적 이런 이념보다 이 반민주적인 경제 논리를 이 강남 서초 송파에 살고 계시던 5660들이 많이 주입을 할 수밖에 없죠. 왜? 자신들도 정치와 경제적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옳은 게 옳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맞춰지지가 않아요. 자기들도 얘기하면서 이게 확 마다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정치적인 민주주의의 옳은 방향을 버리고 반민주주의 경제적인 게 우월하기 때문에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거는 부를 빨리 축적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 눈앞에. 내 새끼 입에 들어가고 내 새끼 집 하나씩 해줄 수 있는 이게 더 월등해 보이는 거예요. 민주주의적 사상과 그동안 옳고 그름을 판별했던 걸 모두 뒤로 미루고 반민주적인 경제적 논리로 모든 거를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20, 30대들이 존경하는 우리 부모님, 나한테 땅과 집을 물려주시고 그동안 열심히 일구셔서 만들었던 부의 논리를, 사상을, 체제를, 이념을 만들어준 거예요. 미안합니다. 저는 사실 결혼하진 않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지금 모든 정부들이 옹호해주고 권장해줬던 국민의힘, 한나라당, 새누리당 빨리 싹을 자르지 못한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원했던 진짜 민주주의, 그게 애통합니다. 그게 애통해요. 20, 30대를 지금 그렇게 키워온 거예요. 우리가 촛불을 너무 늦게 들은 거예요. 새누리당, 한나라당, 국민의힘 이 모두가 반민주주의 경제주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민주당에도 섞여 있어요. 민주당에도 아예 없지 않습니다. 기득권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치적으로 어디 물론 이 붉은색 당들이 어느 정도는 일조한 거 있죠. 정치적으로. 그렇죠?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적이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경제적인 것만큼에선 되게 반민주주의죠. 민주적이지 않죠. 민주당이 그나마 그걸 잡으려고 노력을 계속 해왔지만 이런 당의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시민들의 의식에서부터 이게 흘러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선거는 50, 60, 70 세대들이 반성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득권, 재산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근데 그들은 또 그런 생각을 가졌냐면 또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해가 아니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해는 공감이 가야 되는데 사실 아마 공감도 가긴 해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여러분들 공감을 할 수 제가 말하는 거 이거 한마디라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공감을 100%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인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반민주적인 경제주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면에 또 있죠. 아까 뭐 제가 초반에 가난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부를 축적해야 할 수밖에 없는 목적성,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가족들을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짜 부정적인 거라도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 정당하고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던 사회주의적이지 않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가족 구성원의 그 가장들 또 엄마들 그분들이 그럼 어디서부터 그런 생각도 거슬러 왔냐 하면 또 일제시대까지 가야 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지금 2030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거에서부터 이 문제는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들이 원하는 것이 이것이라면 그것을 정확하게 그 부분을 합의해주지 않으면 그 부분, 그 자유롭지 않다고 하는 경제적 억압을 풀어주지 않으면요, 이 문제는 계속 정치적으로 삐뚤어지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의 정부를 반하고요. 즉 부동산 정책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매우 지지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실 부동산은 이렇게 해서 잡히지 않습니다. 왜? 2030들이 지금 시위하는 게 바로 부동산 정책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부동산 정책은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